네, 월요일 이슈 앤 소문 코너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슈를 뭘로 봐야 될지 첫 번째 볼까요? 수급 요인 보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비중 13년 만에 최저치 이렇게 돼 있네요. 삼성전자 비중도 50% 밑으로 떨어졌죠. 네, 예,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이제 저희 국내 주식 시장 전체의 비중이 한 24%, 25% 정도의 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손실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차손. 예, 환차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은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좀 말씀드렸는데 7월까지는 좀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라는 뭐 이야기는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 2,400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2,400대 보면 PBR 개념으로 시장 전체가 이제 0.9배에서 0.8배 이렇게 0.9배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청산 가치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싸졌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상태에서 지수의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시장 전체가 좀 싸진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수급에 대한 균형추는 조금씩 이제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이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나갔는데 일단은 네. 많이 팔고 나갔죠. 네, 예, 그렇죠. 다시 들어오기에는 분위기가 환율 부분이겠죠.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 시점 부분들은 이제 유럽 쪽에 그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달러 강세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누그러들면서 이제 원화도 다시 좀 강세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에 대한 유입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뭐 외국인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뭐 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딱 네. 그 섹터를 놓고 투자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액티브 머니들 이제 뭐 헤지 펀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삼성전자다 그 업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뭐 뷰들 자체가 좀 다 낮잖아요. 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빼고 아니면 금리와 환율 말씀하셨지만 뭐 재정 거래를 할 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느냐를 보면은 뭐 그닥 매력적이지가 네. 않거든.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금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함으로써 한국과 금리가 똑같아지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기준금리가 동일하죠. 예. 물론 미국은 이제 레인지에서 1.5에서 1.5에서 1.75 1.75, 한국은 1.75. 네. 그러면 이제 같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달 한국의 금통위가 한 지금 15일, 14일 경인가요? 그때 있고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달 아니죠.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말 25일인가 뭐 이때쯤 이제 26일인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부분에 대한 거를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것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7월에는 미국 FOMC도 있고 네. 미 금통위도 있습니다. 네. 8월에는 미국이 없고 미국은 그렇죠. 이제 잭슨 홀 미팅 이래가지고 네. 그걸 이제 FOMC 대체하고 네. 8월에는 우리 금통위가 있고 네. 하여튼 4번 남은 건 다 똑같은데 예. 좀 다르긴 하죠. 예, 다른데 이 와중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도 그거를 그러면 금리 역전이 되지 않으려면은 자이언트 스텝 기본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방어적인? 방어적인 스탠스로 간다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금리 격차 때문에 그렇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물가가 지금 네, 그렇죠. 물가도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우리 거니까. 물가도 이제 7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6월 물가가 뭐 한 6%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공공하게 얘기를 합니다. 6% 이상일 거라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됐던 부분들이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 7월 달에 어쨌든 변곡점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7월 달까지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준금리와 또 이 시장금리는 다르지만 네. 시장금리 동일 만기 국고 10년 우리 10년하고 미국채 10년하고 아직 우리가 높긴 해요. 네. 우리 국고 10년이 지금 3.79, 미국 10년이 3.23. 네. 그러니까 한 50bp는 아직 우리가 높아서 당장 뭐 돈이 썰물처럼 또 나간다? 이건 아닐 텐데 네. 문제는 이제 들어올 거냐의 문제죠. 근데 그쵸. 조금 이게 수급이라는 게 그래도 시장의 어떤 가격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 요즘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또 뭐 우스갯소리로 각 증권사에서 그 고객 예탁금? 예, 아니 고객 예탁금이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매매로 인한 그 약정 수익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증권사의 수익 부분에서 약정 수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네. 30% 정도가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로 나오는 담보 수익이다. 부족으로. 예, 담보 부족으로 나오는 수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강제로 예, 매도하니까 예. 그것도 수수료를 챙겨가는군요. 그렇죠. 나쁜 증권사네.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게 지금 하는 거니까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가 나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예. 뭐 그렇죠. 정해진 룰이니까 예. 나쁜 증권사라는 건 아니고. 주식 양도세 차익과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시장 보완적인 것들을 했지만 뭐 이미 예고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지금 일으키진 못하는 것 같고 네. 어찌됐건 수급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연말에 고질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이건 있고요. 11월 가봐야 알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전기차 뭐 칭찬을 했다고요? 네. 뭐 그의 칭찬이 뭐 꼭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의 상징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트위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뉴스 나오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75.8%, 현대차가 9%, 폭스바겐 그룹이 4.6%. 뭐 포드가 4.5%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순위 나온 거를 딱 찍어서 올리면서 현대차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인지 아니면 뭐 이제 뭐 너희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수준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대차가 전기차의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땡. 그래서 현대차 오늘은 예. 현대차로 가볼까요? 일단은 이거에 관련주로서 추천을 한다면 뭐 말 나온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될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좀 싼 편이거든요. 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도체나 이런 거 부족으로 인해서 안 팔린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상 가이던스가 매출액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거든요. 130조 원인가요? 이게
13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8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조 이상 더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조 6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 이제 주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36조. 상당히 좀 쌓여 있는 상태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7조 4천억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상황은 좀 안 좋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을 떠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이제 분할 매수 형태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거의 안 빠졌어요. 네. 네,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이제 이것도 안 빠진 이유가 전기차 시장 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완성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건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모델이 한정적으로 있었고 그때 모델 한번 발표하고 나서 여태까지 모델 변경이 없어요. 계속 그 디자인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큰 변경 같은 경우는 한 7, 8년마다 5년에서 7, 8년마다 한 번씩 있었지만 잦은 부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매년 형태로 일어났던 부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지만의 개성들을 찾는 그런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향후 시장에서 방향성 부분들이 특수 목적을 부여한 전기차의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운송 좀 물류 대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화물차를 갖다가 자율주행 형태로 해가지고 이송시키는 이런 전기차들 이런 것들도 빠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그 시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 부분에서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네.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네. 더지코인, 가상화폐의 광신자잖아요. 물론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것을 테슬라 실적에 아마 반영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실적이 깎일 거고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차를 칭찬했어요. 같이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계속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그게 빠르게 그렇게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더 주력을 할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켜보시면 판매가가 오를 겁니다. P가 오르면은 네. Q가 그대로거나 증가했을 때 P 곱하기 Q는 기업 실적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에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네. 논리면은 설득력이 있고. 네,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은 그게 있지 않을까.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현대기아차의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뭐 글로벌 탑 3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 오늘 현대차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